네, 추석 잘 지내고 계시죠? 사실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추석 전날 찍은 건데 미리 이제 찍어놓고서 연휴에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이 자유 애국 전사들 얘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좀 같이 꾀를 모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웃고 시작하죠. 네, 신상 발언해도 됩니까? 네, 지금 여기 엄청 빛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 현장에도 우리 오단장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빠박이 찾으시라고 빠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빠박입니다, 현장에서. 네, 우리가 조계사에서 우리가 이제 예. 그 승려 진관 파문 그다음에 불교인권위원회 이제 퇴출 그 얘기할 때 우리 자유대한호국사 상종법사라고 그런 닉네임 자유대한호국사 상종법사. 그러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아니라. 예, 참고로 그 불교인권위원회라는 데가 황당한 데죠. 네. 얼마나 황당해요. 저는 정말 그 불교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불교계를 대표하여서 상을 주는, 그래서 왜 어떻게 이석기 같은 자들에게 카다피 같은 자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할 수 있지? 가다피, 리비아의 가다피한테 인권상 줬죠. 네네. 저희가 사실 그 이번 시민 활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이 있던 그런 분야가 아니었는데 파주에 있는 적성군 묘지에, 인민군 묘지에. 그렇죠, 적성군 묘지에 거기 가서 이제 천도제를 3년 전부터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그래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파주시장 이 자들도 거기 간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원불교도 갔잖아. 아, 그럼요. 원불교는 종단 차원에서 갔지. 아예. 그런데 원불교가 우리는 불교라고 생각했더니 불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간에 좀 예. 이상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성조도 그중에서 있죠. 예. 그중에서 불교인권위원회는 내가 보기에는 언제 완성되냐. 불교인권 개념은 정치범 수용소에 네네. 2001년인가 1990 몇 년인가에 불교인권상 주기 전에 네네. 이미 그 리비아 정치범 수용소에 기관총 걸어놓고 한 2,000명 쏴 죽였거든. 그걸 인권상을 주셨으니까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왕 주신 거. 저기 김정은도 인권상 주시고 김정일과 김일성도 인권상을 추서하시고 그럼 될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 진관이라는 승려가 그냥 그 종교 색깔을 입고 그자가 과거에 2차례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실형을 살았던 아주 색깔이 좀 진하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4월이죠. 4월 달에 제가 그 집회 신고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 탄신일을 기다렸다가 딱 집회 신고 내놓고 내일 석가 탄신일이면 그 오늘 저녁 9시에 그 종단 협의회에서 저한테 공문을 딱 들고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정도 정리를 할 테니 이 그 집회를 하지 말아줘라. 인권위원회 정리를 하겠다? 네네. 아니 그러지 말고 정리하실 거 뭐 있어. 조계종까지 다 나서서 불교계 다 나서서 이왕 가다피 이석기한테 인권상 준 거 이제 김정일, 김정은, 네. 김일성 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히틀러 그다음에 캄보디아 크메르루지의 폴포트 스탈린 모택동 다 인권상 주셔. 그러면 얼마나 불교의 그 대자 대비한 그 아름다움이 이것처럼 빛나겠어? 그래서 이번에 그 종단 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 7월 달에도 그나마 예. 그래서 이제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그 불교인권위원회와 승려 진관에게 강력한 경고를 줬던 그게 아니라 봤었고 경고가 아니라 적을 네. 파내야지. 멸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든지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제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제가 공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9월 28일인가 29일이 또 초하루예요. 예, 초하루. 그날도 또 저희가 이제 조계사프로 갑니다. 나는 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멸빈한테 가사를 한 벌 좀 만들어서 주고 싶어. 새빨간색이고 여기에 쫙 그 인공기 마크 쫙 왼쪽엔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중국 오성기 들어가고 등짝에는 그 가다피 그다음에 히틀러, 폴포트, 스탈린, 모택동 아무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흉악한 동물인 인류라고 불리는 동물을 상당히 많이 제거해 주신 자비를 베푸신 이분들의 사진을 등짝에 쫙 박아서 스님 제발
그리고 저거는 뭐야 그 목탁에는 그 네. 전자칩 넣어가지고 두들기면은 피바다 피바다가 화엄이고 피바다가 깨달음이고 피바다가 해탈이노라 이렇게 이제 그 저거 나오는 거야 저기 그 녹음 파일이 막. 그래서 저희가 아까 왜 웃으셔? 아니 우리가 그 아니 빛나는 한수라고 왜 안 해? 네.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조교사 앞에 가서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따리리리리리리 그거 그렇게 그걸 빨갱이 애국가라고 부르면 이제 노래에 대한 모욕인데 노래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하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 아무튼 예. 철없는 사람들이 많이 불러. 난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의 애창곡.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각 주제별로 그 개사를 해서 조교사 앞에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러니까 가사만.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이게 구구체 어. 읽기처럼 되는데 가사만 해. 그러니까 이제 성녀 진관을 파문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녀진관 파문하. 예, 맞아요. 성녀진관 파문해. 그렇게. 네. 그러면은 그거는 한번 그 나는 이걸 뭐 빨갱이 애국가라고는 안 부르고 철없다고 불러. 왜냐? 네. 그게 백기환의 시 몇비나리에서 나왔는데 네네. 제가 이제 방송 중이니까 시구대로는 못해요. 네네. 그 시의 그 앞구절에 보면 여성 성기에 업무가 뭔지 아시죠? 네. 땡땡한 부 말고 길쭉한 부 있잖아. 저, 그거 업무, 은무라고 그러거든. 네네. 업무라고. 그거를 때려 맞고 뭐 이런 식의 끔찍한 얘기가 쫙 있는 시예요. 그 중에 일부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구절이 나오고 또 다시 끔찍한 스토리야. 그러니까 그 노래를 국민 재창곡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그 아예 몇비나리 전체로 곡을 만드셔. 끔찍한 시에서 나왔다. 그거를 갖다가 띄우는 걸 보면 그래서 내가 철이 없다 그래. 그래서 저희는 그 노래에다가 온갖 것 다 대입을 한 거예요. 철없는 운동가에, 네. 철없는 그래서- 좌빨 운동가에 네. 온갖 걸 다. 네. 예를 그래서 들어서 예를 들면 민노총 그러니까 서초동 삼성봉사 앞에 있는 거기에 가서는 민노총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민노총은 해체하라 이렇게 민노총은 해체하라. 그걸 이렇게 트는 거예요. 민노총은 해체해. 예. 어이씨, 그러면 우리 말도 안 해. 이거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나와서 저희를 네. 쳐다봐요. 쳐다보고 근데 이상하게 젊은 빠박이 들어가고 저러고 젊은 있어요. 빠박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뭐지? 아 쟤네들 뭐지? 이러고 고개 갸웃하고 들어가 진짜 그래요. 응. 그리고 이제 뭐 시비는 못 걸고 겁나니까. 예, 이번에 그 전라도 광주 금남로에 가서도 문재인 퇴진 또 문재인은 퇴진하라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게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참고로 자유대한민국단은 아무튼 모든 현장에 나가서 거의 상비군으로 싸우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싸우죠 여기가. 아니요. 좀 빡세게 더 많이. 오르길 싸워. 네, 한 4일? 일주일에 4일을 전국을 네. 다니면서 싸우는 데인데 요번에 그 나경원 선거구에 가서 네. 나경원도 정신 차려라 가두 방송을 요새 돌리고 있었잖아. 네. 그러다가 싸움을 누가 걸어왔지. 예, 그렇죠. 네, 요번에도 이제 그 시비당한 모습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나경원 선거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가두 방송하다가 지금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저 사람? 정도만 있다가 찍으실 거예요? 이수에서 제가 이제 가도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멘트도 날리면서 이제 여기 남성역까지 30분 동안 이렇게 가던 중이었고 저기에서 이제 유턴해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옆에 이제 경찰관이 나경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이니까 경찰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냥 이제 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욕을 거죠. 저 사람이 욕하면서 네네. 야 이 땡땡 개땡땡 여기 하면서 네. 경찰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좌빨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경원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냥 저하고 언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기계 때려 부시고 네네, 맞습니다. 휴대폰 때려 부시고 네 이제 저 아주 용감한 아저씨네 아재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찰이 있어서 옆에 씩씩하게 질르긴 질렀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좀 나올 텐데 이러이러한 죄명으로 처벌을 해줘라 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재물손괴, 모욕, 폭행, 집회방에 집회방해. 그렇게 제가 줄줄이 엎으니까
이제 저분이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꼬리를 딱 말어. 네. 이게 이제 우리 오 단장님이 풀어온 게 우리 같은 사람이면 바로 같이 이제 쌍욕으로 맞봤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오 단장님은 한 번도 욕설 안 하잖아. 네. 할 이유가 없죠. 이거 프로지. 프로예요. 같이 주먹 다짐을 하거나 쌍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요 우리 자유시민들 저기 그 시위 나왔다가 누가 시비 걸고 손짓거 말라고 들면 맞으시고 욕 들으세요. 그리고 주변 체증만 하세요. 예,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영상을 찍어 주시는 게 영상이 예, 제일 예. 좋습니다. 예예. 네, 영상이 그러면 제일 좋고. 그렇죠. 그럼 네. 꼼짝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 저기 오 단장님 하시는 활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야. 네네. 한번 다른 거 한번 활동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잠깐만 요거는 뭐냐? 이거는 태극기 네. 퍼포먼스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태극기를 하지 않고 한반도기를 이제 문재인이가 했을 거론을 때. 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는 평창에 평창 가서 안반대기고 음. 그다음에 강릉 바닷가 그다음 이제 스키장 슬루프 그다음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 원래 저기에서 이제 인공기를 찍고 태극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제 그러려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2018년 이게 2월 네네. 뭐 1월 이때구나. 네네. 그런데 그 저기서 슬로프를 어떻게 탔어? 태극기 딱 꺼내 들고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편의를 봐주셨던 분이 입장이 많이 곤란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남들이 슬로프 안 탈 때 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타긴 타는데 우리가 맨 앞에서 그러니까 대형 태극기를 8m, 12m짜리 대형 태극기를 들고 내려오니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걸 들고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윗선에서 많은 질책을 받으셨다고. 이거 잘리지는 않으셨나? 다행히.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근데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내려오는 거를 저기서 인공기 찍는 거 없었잖아. 네, 여기서는 없었어요. 아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도 질책을 받았다 이거죠. 아니, 요새는 태극기가 흉기 취급당해. 왜 태극기 그러니까 소지 금지. 2018년도 저 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때 우리가 언론들에게 많이 세뇌당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이제 문재인 좀 문팔력 좀 몰려서 쫓겨나갈라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식당 빌려서 우리가 매출 150만 원 이렇게 주겠다 그러고서 그 저기 큰 단체에 그 저거 밥 먹는 그 행사를 하는데 앞에 태극기 걸고 그 국민의례 하려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장사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은 계약 위반이다. 그 태극기를 흉기 취급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들의 프레임에 당했는데요. 지금 저희 호국단에 있는 형과 이제 누나 중에 이제 학원, 그다음에 미용실 했던 형이 있어요. 근데 그때 태극기, 저 집 원장은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매출이 3분의 2까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버티다가 분당에서 폐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좌파에서 프레임을 너무 잘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평양 내지 평창 올림픽도 반대한 거 또 있죠. 한번 틀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고 이거는 이제 미국 대사관 앞에서 2017년도 10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53차례 이제 미군 미 대사관 앞에서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약 20차례 정도 2017년 12월부터 저 미군 장병 감사 기자회견을 미군 부대 앞에 가서 했었습니다. 집회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회 신고 안 되니까 기자회견 형식으로 가서 이러고 이제 한 2-3시간씩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대형 현수막을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의 어떤 거짓 언론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가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는데 정말 반응도 좋았어요. 문재인과 그 가짜 미디어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가짜 쇼로 사람들을 속여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상납하고 있다. 네. 당신들이 피 흘려 지킨 그 대한민국은 그 잔인한 북괴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같이 가자. 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미군 부대를 갔을 때 담당 정보관이 우리는 감사 기자회견을 하러 왔다. 그때 기동대까지 오고 그랬어요. 놀래갖고. 예, 아니 반미 시위인 줄 알고.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대요. 그 그래서- 정보관이 미국이에요? 아니요. 미군인가? 우리 그 용산 경찰서 경찰서. 그때는 우리가 쭉 하는 거 보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요 반대편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기념관 쪽으로 가서 한 번만 더 해줘라 다음에. 그래서 되게 지금도 사이가 좋습니다. 자기 그 정보관 생활 그 정보관은 이제 이 멘트 때문에 이제 심하셨어 이제.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 네. 네. 그리고 미 대사관 앞에서 금속 노조에서 집회를 하는데도 우리가 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금속 노조가 미 대사관 앞에 가서 무슨 집회를 했어요? 왜 했나? 작년이었는데 하여간 무슨 집회를 했어요. 걔네들은 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잘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 해가지고. 그런데 뭐 때리면 맞으면 우리는 더 좋고요. 이슈화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담당 정보관도 2017년도에 저희가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나 봐요. 그 앞에서 기자회견한 거의가 저희가 거의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절만 하더라도 거기서 예.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랬는데 예.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좀 자주 오세요 그러던데. 그러니까 1년에 한 200일 뛰는 거잖아. 200일, 250일. 정말 예.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정말 목숨 내놓고 뛰는데요. 여기 자유대한민국단.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였죠? 이거 이제 그 금남로구나. 광주. 예, 이게 5.18. 이번 5월 18일 날. 네, 그때 저희가 진짜 민주화가 어떤 운동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자 해서 이때 실제 참여 인원이 1,500명 정도. 실참여 인원이. 그런데 그때 오전 했던 5.18 행사에 겨우 2,000명. 그들이 모든 사람을 끌어들였는데도 그러니까 2,000명. 광주에 말하자면 그 유관 단체 및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게 2,000명인데 네. 우리 쪽에서 5.18 진상을 대해서 제대로 규명해 보자라는 그 집회를 요번에 한 거 네네, 올해 이번 5월 18일. 18일 했을 때 1,500명. 예, 실제 참여 인원이. 실제 참여 인원. 네,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간 사람들이 한 1,000명 될 거고. 예,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버스 타고. 현지인들도 많이 참여하셨어요. 현지인들이 한 500명 참여하고. 네네. 행진했을 때 사람들 확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광주에서는 지역 사회다 보니까 얼굴을 드러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회 때부터 당신이 5.18 유공자다 하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어르신이. 그때 우리가 일부러 상징적으로 저희가 광주시청 앞에 첫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내 주변에 너무나 가짜 많다. 근데 우리가 거의 매번 저희들에게 그 제보를 해주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주에서 몇 번 한 거예요? 5.18 집회를 지금까지 한 20번 했나? 광주에서 한 20번 정도. 요새도 계속 하고 있죠. 광주에서 예 20번. 지금 9월이니까 20번 했고 그다음에 타 지역 부산, 네. 대구, 대전, 인천 해서 총 43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 집회를 하면서 오 대표한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 대표는 말씨가 경남이죠. 네. 경남 어느 쪽이야? 거창입니다. 거창이죠. 네. 거창도 만만한 데 아닌데. 굉장히 반골기질 센 데인데.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거창인데 광주에 가서 집회를 20번이나 하고 5.18 집회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제가 한 번도 호남 사람 욕한 걸 들은 적 없어. 호남을 비하하는 욕한 걸 들은 적이 없어. 우리 오 아니 대표한테.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 지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 특정 그럼요. 정파의 문제지 그 지역 사람들 전체의 문제가 예, 아니다. 저희가 민노총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뭐 민노총 뭐 쌍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위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밑에 그러니까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복지나 뭐 돈 이런 걸로 휘어잡는 거지 그 일반 그 노조원들이 또 무슨 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프로들, 진짜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유연한 거야. 정확하고 오 대표 같이 함부로 이렇게 싸잡아 갖고 이 전체를 다 매도를 하거나 이런 편견을 불을 안 지르려 그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울산에 가서 1박 2일간 민노총을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일반 노조원들 당신들이 민노총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좋은 말씀이네. 그 다음 거 한번 또 보죠. 이거는 이건 또 이거 나랑 주표입니다. 같이 한 예. 건데. 예, 그 이걸 정치 하면서 신반대.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지. 나경원 패고 이러니까 너 아니, 미쳤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경원 개인에 대해서 크게 심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개인은 얘기 안 했지. 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얘기했지. 네네. 그리고 당신 똑바로 하면 밀어주고 네. 지금처럼 개기면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그랬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1야당의 원내 대표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될 얘기였고요. 드려야 할.
아니 들어야 할. 들어야 할. 네네. 나경원이 네가 들어야 할 네네. 이야기다. 얘기요. 뭐. 오케이. 근데 요 얘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 이번 다음 주죠. 다음 네. 주 목요일 날 9월 19일 날 우리 하죠. 예. 6시 반에 다시 제 12차 12차예요 벌써. 12차 또 정치 심판대회. 심판대회를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실내 집회를 네네. 했고, 왜냐면 연세들이 많으시고 이 우기라 전혀 네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라 여름에 한 우리가 벌써 한 8번 실내 집회했죠. 2달 동안. 네네. 2-3달 동안. 그리고 이제 다시 야외 집회로 옮겨간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그러냐. 그 더불어민주당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더불어민주당 앞에 가서는 이거는 시간 낭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나마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 앞에서 가는 거는 그들이 그래도 우파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그 어떤 그 움츠려 있다고 그래야 되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자신감,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들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책찍질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이번 주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예, 9월 19일 거. 예, 조국에 대한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바에는 원내대표에서 내려와라. 예, 맞습니다. 네. 그 저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또 오상중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진지하고 희생적인데도 표현 자체는 훨씬 온건해요. 저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혹자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 말이야. 그 왜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586 못 살게 굴어야지. 이런 말 하는데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경원이 지금 문재인 586 간첩질한 게 한두 번이에요. 때 되면은 국회 열어줘. 때 되면은 청문회 만들어줘. 저희가 지금 심판연대 가서 나경원이한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 지가 한 5, 6개월 되니까 간첩질이 저기서 끝났지. 저희가 저 견제구 안 던졌으면 저 여자 자유한국당을 문재인 586 집단에 지금까지 한 100번은 더 시원하게 팔아먹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느껴. 그래서 저번 이제 패스트트랙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그 뭐랄까 이게 결정적일 때 저쪽이랑 협조한다니까 예. 나경원이가.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우리 자유시민이 지금 정치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확실히 견제고 넣어줘야 돼. 안 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하면 우리는 더 적극적인 지지자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정치 생명 끊어놔야 예. 돼.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이게 이번에 이제 저희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는 저희가 이제 잠정 중단을 했고요. 예. 저희 호국단에서는 그래서 저희 호국단과 턴라이트 그리고 자유법치센터 장다령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문재인 퇴진을 전라도 광주와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서울 이곳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번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사거리에서 올라간 거죠. 네, 그때 비 오는 날. 저게 네. 지금 몇 톤, 2톤 차에 있는 4.5톤. 4.5톤 차에 있는 크레인이죠. 네네네. 4.5톤 크레인 하루 빌리면 얼마 들어? 50만 원. 50만 원 네. 빌려 가지고 저게 한 높이가 한 10m쯤 되는 건가? 얼마? 플래카드 가로 높이. 3m, 세로 10m. 예, 3m, 네. 10m짜리 플래카드를 위로 쫙 네. 길거리 한가운데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맞다 그러면 동의하시면 빵빵 근데 빵빵 그게 하라는데 이제 빵빵 잘 안 하지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못 보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시비가 걸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빵빵하면 나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빵빵거리지? 음. 앞차하고 시비가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동의하시면 빵빵도 이제 뺄 때도 많죠. 이제는 아니 근데 의외로 소심하게 빵빵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빵빵도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실 저희는 빵 하면서 이제 가기를 원했는데 그거는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지만 빵빵 이러시고 가시는 분들 의외로 있으세요. 의외로 네네. 이번에 연세대 앞에서 많았어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때 올렸어요 이거.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하루 올리는데 한 50만 원 드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저 크레인을 운용하고 있는 친구가 저희 이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예요. 예예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애들도 다 어느 정도 컸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집회가 잡히면 그날 일을 자기 일당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 드려? 아니요, 그래도 우리 돈을 안 줘요. 요새는 예, 참 눈물 줄 나는 돈도 얘기다. 없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눈물 나는 얘기다. 예, 부산 기름값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30만 원 줬어요. 예예예. 30만 원. 부산했을 때 예, 기름값 포함. 딱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스팔트에 이제 약간 이제 브로커성인 친구들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저기 이제 정당이나 또는 그런 잘 나가는 데랑 손잡고서 하면서 또 그걸 유튜브 같은 걸로 부풀려 갖고 또 장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오 단장님 같은 분하고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게 제가 아스팔트에 아무 그 제대로 된 도움 없을 때 특히 중국 상대로 싸우면은 정말 그거는 경찰이 잡아가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경찰이 계속해서 외교부나 행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든. 중국 대사관 앞 같은 데서 일 저질러 버리면. 그래서 그때 MB 정부 말 박근혜 정부 초에 499일 동안 목숨 내놓고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했다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통틀어서 24시간 철야 농성으로는 최장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어서 오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옛날 경험이랑 오버래핑 되는 거야. 이게 독립적 아스팔트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뒷선 안 달고 스스로 자금 만들어서 이렇게 해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단체지만 예, 이걸 예.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장은 자존심이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식구들 잘 챙기고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야, 이걸 근데 그 살림 잘 꾸려 나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인 뒤에 가서 줄 서고 정당 뒤에 가서 줄 서고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독립성, 이거 아까부터 보셨지만 뭐 나경원을 공격한다 이러면 이제 그런 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견제를 받잖아. 예. 그런 거를 뚫고 나가서 할 소리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뭐 정치판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빠박이 제가 안 나가? 뭐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박 대통령 때문에.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잠깐만, 박 대통령 때문에 오늘 나랑 만나기 직전에 가서 뭐 하고 왔죠? 아, 예, 예, 예. 그 얘기 해주세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